다음 세 번째로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치료 대책에 한의학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지침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준입니다. 이 진료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치료 프로토콜 넘버 1은 양한방 병행 치료입니다. 병행 치료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E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중심의학이라고 번역하죠. 다시 말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인간이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변이됐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름에다가도 신종 코로나라고 붙였죠. 근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병이니까.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20일자로 클로로킨이 보험등재가 됐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보험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코로나19에 클로로킨이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인정을 하고 보험에까지 넣어준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진료 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르스 때도 써봤죠. 그러나 메르스 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거가 아니죠. 그런데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지금 이 진료 지침을 보시면요, 여기에 양약 치료제들을 보십시오. 항바이러스 치료제들, 지금 진료 지침에 포함된 약들이 뭐냐?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뭐 따지자면 다 비슷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치료제들이니까.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 뭐 심지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넣고 있죠. 이런 약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눈앞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써서 눈앞에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약들을 보험에도 집어넣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약들을 써서 효과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진료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의 진료 지침은 동시에 한약도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진료 지침에 입각하여 다양한 종류의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있는 현실에서 그 중국 정부의 진료 지침에 입각하여 한약을 함께 쓰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봉쇄 때는 달라요. 봉쇄 전략을 쓸 때는 방역이 우선이죠. 그러나 완화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는 정말로 경증과 중증을 가려서 음압병실은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능한 모든 수단에 말라리아 치료제만 포함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미 중국 정부가 쓰고 있는 한약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EBM은 중국 정부의 진료 지침이고 중국의 임상 경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들도 한방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의학 활용 방안 건의라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이 진료지침 3판에서 한방치료가 처음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4판에서 개정을 했고 최근에 6판에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말하자면 임상 경험이 쌓인 거죠. 쌓인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진료지침을 바꿔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6판에서의 진료지침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획기적인데, 왜냐하면 이 추천 처방에 제시된 청패배독탕이요, 거의 경형, 보통형, 중형, 심지어 위중형 환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코로나19 환자의 모든 임상 상황에서 다 기본 방제로 쓰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패배독탕이라는 처방 하나를 잘 변용하면 코로나19의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임상 단계별로 처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청패배독탕이 모든 임상 단계를 관통해서 사용되는 기본 처방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임상 근거가 수집되고 있는데요. 수집되는 임상 근거에 기초하더라도 청패배독탕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청패배독탕의 처방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표준품에 들어있는 약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청패배독탕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대거 투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청패배독탕의 활투가 있습니다. 각각의 환자의 임상 표현에 따라서 세부적인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투법도 이미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패배독탕을 기본 약물로 하는 한양방 병행 치료가 코로나19의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종 한약 제제들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인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한의사들이 이미 쓰고 있는 보험약제들 중에서도 적어도 감기 치료제로 인정되는 약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삼패독산이라든지 삼소음이라든지 소청용탕이라든지 황연해독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이미 보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진료지침에 입각하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약들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들은 심지어 중국의 진료지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이론적으로 또 증상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활용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가치료대책에 한의사가 참여해서 청패배독탕과 그 청패배독탕의 활투를 기본 약물로 하여 각종 다른 처방들과 한약 제제들을 광범하게 써서 한양방 병행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정부에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화 전략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코로나19 감염자 세계 2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환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양방 병행 치료가 시행돼야 됩니다.